대전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상승률 전국 1위다. 이러면서 아직까지 사실은 지정되지 않고 있었다. 19년, 20년 상승률 보면 20년에 7% 상승했죠. 뭐 세종이 더 많이 상승하긴 했는데 최근 보면은 오히려 세종도 넘어섰다. 이런 상황이죠. 전세 가격 역시 지금 누계로 따지면 오히려 20년에는 뭐 세종보다 더 낮긴 했지만 최근 전세 가격 상승률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대전이 작년으로 보면은 세종 다음인데 올해로 따지면은 세종을 능가할 정도로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자,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전에 거 한 6일 기준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더 많이 올랐다. 오히려 규제 직전까지. 전세도 치고 오르고 있고 매매도 구별로 이렇게 다 오르고 있는 추세였다. 최근에. 그래서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2월 이후 꾸준히 떨어지다가 갑자기 5월부터 뭐 서울 오른다 이런 얘기하니까 매매 거래량도 증하기 시작했더라. 자, 특히 분양권 가격 취소났다. 5월에 전매 제한 앞두고 전매 제한 8월부터 시작하기로 했고 시작되기 전에 지금 빨리 분양권 거래해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올 거고 거기에 속아서 거래하는 사람들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물론 뭐 분양권 투기 수요 입장에서야 다르겠지만 더 바보를 찾는 거라고 해서 실수요 입장에서는 전매 제한이 시행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분양되는 아파트에 투기 수요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랬죠. 분양권 투기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가 있었죠. 적은 금액 대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전매 제한이 걸려버리면은 잔금을 내야 되는데 적은 금액이 안 되죠. 그때 전세를 구해서 갭투기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100% 가능한 건 아니고 적은 금액이 그렇게 쉽진 않다. 두 번째는 높은 수익률이라고 그랬는데 필요한 금액이 많아지면 수익률 자체는 당연히 떨어지죠. 그리고 기간 자체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 분양권 투기를 생각해왔던 사람들에게는 가성비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가 분양권 투기하기가 좋았다. 왜?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신축 아파트가 인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신축 아파트에 많은 분양권 투기 수요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대전뿐만이 아니라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도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다는 프레임을 잡아서 서울보다 오히려 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일 때도 있었죠. 뭐 광주는 작년은 아니었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대광 하면서 서울보다 더 높은 청약 경쟁률 그리고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다.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다. 서울 신축보다 뭐 광역시 신축을 지금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면 서울은 신축이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맨날 신축 공급 부족으로 신축 아파트가 엄청나게 인기다. 여기 사는 사람들 부자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얼마든지 좋은 여건에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다 라는 형식으로 분양권 투기를 유도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양권 투기가 전매 제한 앞두고 이렇게 늘었다. 사실 6월도 다 끝난 건 아닌데 이미 4월보다 높죠. 5월이야 거의 신고 끝났죠. 지금 6월 25일이니까. 아직 6월은 신고 기간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4월보다 높은 분양권 투기를 거래량이 들어갔다. 그만큼 분양권 투기가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그 전까지 어떻게 됐어요? 보면은 대전 중국지구 우미리 1순위 마감 경쟁률 64대 1이다. 개발 호재 붐타고 분양시장 헐헐 이런 식으로 계속 분양을 유도했었죠. 그런데 규제 들어갔다. 지금 뭐 규제 지역 중에서 어디가 있어요? 특히 지방에서 대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고 그 중에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4개는 투기 과열 지구까지 지정되었다. 6.17 대책으로 지정되고 실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게 언제부터예요? 6월 19일부터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서 규제 지역의 전매 제한을 그대로 적용받게 됐죠.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분양권 거래가 언제까지 많이 진행이 됐을 것이다? 6월 19일 전까지죠. 왜냐면은 그 이후에 8월과는 달리 전매 제한 즉시 적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실수요들도 글로 갈 것이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분양권 투기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은 보통은 투기 수요들이죠. 근데 그 투기 수요들이 분양권 사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 전망을 느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다른 광역시는 수성구 제외한 대구나 광주, 울산이나 부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8월부터 들어오는데 여기는 즉시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 투기하기 굉장히 부담되겠죠. 따라서 규제 지역 지정 이후에는 분양권 투기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줄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어떨까요? 분양권이나 법인, 외지인 거래 이런 거는 신고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나오진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굉장히 줄어들었다. 보면 어때요?
거래량 30일 남았는데 라는 생각은 일단 버리고 6월 거래량 보면은 일별 거래량 갑자기 19일부터 급격히 떨어지죠. 저기 아직 30일 남았는데요. 이게 아직 신고 덜 된 거 아니에요? 덜 된 건 맞는데 그 이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하루 차인데 249건에서 9건으로 줄어든 건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기사들에서도 말하듯이 대전이 이제 거래량 엄청나게 줄었다, 찾는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한 게 규제 직전까지 마지막 거래는 쭉 늘어나고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된 첫날 인천, 군포, 대전 문의조차 뚝 떨어지고 거래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앞으로도 30일간의 신고 기간이 있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도 거래량이 갑자기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쯤 있는 거래들도 대부분 언제 거래한 거다? 이쯤에 미리 가계약 해놓고, 가계약은 계약일로 안 들어가죠. 계약금 포기하기 싫으니까 이때쯤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해서 신고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많아봤자 한 1, 2주 지나면은 더 떨어질 것이고, 아마도 계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요 앞으로 계약일 땡겨서 했겠죠.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기 전에 대출 많이 받아서 계약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매도인은 빨리 팔고 싶을 테고 매수인은 안 사고 싶을 수도 있고, 하지만 계약금 날리게 생겼으니까 거래를 하자면 굳이 내가 거래하기 좋은 일자로 해달라 그러면 매도인도 거기엔 동의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일 자체를 대출이 나오는 규제지역 지정 전날까지 많이 당겨서 한 거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죠. 외지인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미 줄고 있었다. 12, 16 이전 대전 아파트 분석하면서 이제 여기 거품 거의 최상단으로 빠져서 투기꾼들이 이제 빠지려고 할 거고 실수요들한테 마지막으로 팔아치우려고 호도하고 있다 라는 소리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때요? 외지인 거래량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투기 수요들이 실수요들한테 이때까지 극을 달하고 12, 16 보면은 12, 16 정책이 나왔으니까 저런 지역들 진짜 투기 수요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많이 해봤던 수요들이 여기 이제 풍선효과 번지겠구나,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여기까지도 규제 들어오겠구나, 빨리 팔고 빠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까요? 실질적으로 베테랑들은 빨리 팔고 빠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대전 보면 나오잖아요. 외지인 거래량 계속 줄어들고 있다. 즉 실수요들한테 팔고 빠졌다는 거죠. 거래량은 오히려 막 2월에 많이 늘어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김포 파주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규제가 여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지금 살 때다 라고 언론이 유도해주면은 초보들이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리고 기존에 들어왔던 투기 수요들은 지금이 기회다 싶으니까 가격 높여서 파는 거죠. 그리고 지정되면은 더 심각하겠죠. 다른 지역들은 풍선 효과가 퍼질 만한 그럴듯한 이유라도 있었잖아요. 수용선까지는. 시흥이나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신안산선이나 이런 거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김포 파주는 새로운 호재 없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규제 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것이 최고의 호재다 하면서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가격 높이면은 건설사 이득이죠. 사실은 언론이 노린 건 건설사들 분양가를 높게 하고 분양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언론이 노리는 거죠. 거기서 투기꾼들은 비싸게 팔고 빠지는 거죠. 어부지리 하는 동안 가장 많이 손해보는 것이 지금 김포 파주 사야 되겠구나, 지금 아니면은 더 이상 투기할 기회가 없겠네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올려서. 그 사는 사람들이 살 때는 비싸게 사는데 팔 때 보면은 규제지역 걸려서 팔 수가 없더라. 가뜩이나 지금 지정하겠다고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여기 지정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은 지역 중에서 지금까지 지정 안 된 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김포 파주 조만간 지정하겠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으면은 조만간 지정될 것이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도 저번에 하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한 번에 때린 거잖아요. 진짜로 4개구는 투기 과열지구까지 한꺼번에 지정할 정도로 강력하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방광역시이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는 있는데 비규제 지역이라서 올랐던 대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가능성이 있냐. 가격 보면 어때요? 예전에 이야기 많이 나왔던 두산크로바나 목련, 둔산동 핵심이죠. 빠숑님이 빠숑하고 띄운데 거래 일단은 이미 정점 찍어서 멈춰있는 상황이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됐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됐다,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사냐고요? 모르니까요. 특히 최근에 갭투기 많이 늘어났고 작년에 영끌 많이 늘어난 거 대부분 30대죠. 30대가 여러 채를 사가지고 미리미리 투기해봤을까요? 아니죠. 근데 언론에서 저기 띄운다. 그리고 띄워주는 지역은 항상 올랐더라. 근데 그 오르는 게 누구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 언론 믿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즉 내가 올리는 건데 언론에서 올렸으니까 오른다고 하니까 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서 규제 지정되면은 정부 탓이죠. 나도 인제서야 돈 벌어보려고 하는데 왜 청년 수요들의 사다리를 자르냐,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의 원망을 정부 쪽으로 돌리게 교묘하게 유도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그 가정 하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지정됐으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바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유지되다 떨어질 거다.
이동화는 거래가 안 되니까 사실. 그래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는 순간 꾸준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보면 어때요? 그리고 도안 같은 경우는 올랐죠. 갑자기 뭐 이런 거래 하나로 오르기는 올랐는데 보면은 갑자기 팍팍 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엑스포 이런데 오르기는 올랐다. 분양권 역시 최근에 막 6월에 거래 막 딱 됐는데 지금까지 신고된 거는 617 이전에 멈춰서 지금 그 다음에 거래가 활발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앞으로 꾸준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뭐 때문에? 대전에 재작년 12월에 법인거래 엄청 늘었었죠. 그리고 5월 이럴 때 하다가 지금 거래 줄었는데 갑자기 작년 말부터 법인거래량이 그 이전 수준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더라. 자, 이번 617 대책에서 가장 강하게 잡은 게 뭐예요? 법인이죠. 법인 더 이상 대출 안 나온다. 법인으로 사지 마라. 두 번째는 내년부터 종부세를 3% 아니면 4% 최고 세율로 하니까 법인이 샀던 그런 것들 보유세 엄청나게 올라가죠. 거기다가 법인 아파트 6억까지 공제됐던 거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양도세, 법인세에 대한 부동산 양도세 10% 더 강화했죠. 그러니까 올해 말에서 내년 5월 직전까지 굉장히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인 매수가 이렇게 작년 말부터 많아졌던 대전은 영향이 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나와요? 대전 부동산 시장 패닉이다. 눈치 보기 장세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전 거래량은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뭐라 그래요? 규제 해제 원성하고 이제 뭐라 그래요? 임금 부동산 핫플레이스, 계룡, 공주, 논산. 자, 아직까지도 유도하고 있죠. 아니, 대전에서 풍선효과 번질 게 뭐가 있어요? 예전에 그러면 광주에서 풍선효과 번진 거 뭐 화순 잠깐 번졌다 말았고 대구 풍선효과 안 번졌는데 대전은 인근에 번질 것 같아요? 차라리 아예 천안 얘기를 하든가. 대전 근처에 풍선효과 번질 데가 어디 있어요? 실질적으로 김포 파주보다도 더 어이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 말에 넘어가서 사는 거 지금 뭐 때문이다? 분양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룡시 분양 홍보하려고. 대전에서 번질 풍선효과는 없다. 단지 이제 대전 자체에 대해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일단 거래는 굉장히 멈출 테고 수요는 엄청나게 줄어들었겠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법인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가 급락세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전 제가 위험수위다 계속 얘기했던 만큼 규제가 들어갔다. 왜냐면 더 이상 두고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지역이든 대구, 광주 혹은 뭐 부산, 울산 다 마찬가지다. 오른다고 하면 규제 들어갈 것이고 그 이유는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저런 뭐 어디 뭐 풍선효과 번진단 말에 지금도 속지 마라. 지금 번진다고 해서 샀던 사람들만 손해다 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대전은 그 전부터 계속 진짜 꾸준히 올랐던 만큼 이제 더 이상 살 수요가 없다. 비싸게 사줄 이유도 없고 거품이 너무 많이 꼈으니까 지금 대전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